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파트 리드를 하기까지 좀 어떤 과정과 역량들이 있었는지 저의 경험담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는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매우 즐기는 약간 워커홀릭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미 코퍼레이션에 노드.js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했지만 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입사한 후 진행했던 것은 개발 문화와 많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당시 PR 리뷰도 진행되지 않았었고 브랜치 관리도 따로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특히 지라 시스템을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티켓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팀 내 많은 개발자들이 지라 티켓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브랜치 관리를 제안드렸어요. 기세에 익숙하지 않은 팀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브랜치 관리를 심플하게 가기 위해 이제 디벨롭, 메인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PR 리뷰의 중요성에 대한 좀 공감대를 좀 만들어서 조금씩 리뷰를 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갔어요. 다음으로 좀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은 지라 시스템의 어떤 활용이었는데요. 팀원들이 모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티켓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분배하고 관리하지 하는 고민이 시작됐었고, 파트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지라 시스템의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안드렸었어요. 우선 팀원들의 의견은 지라 시스템을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디 툴에서 지라 시스템과 연동해가지고 티켓 관리를 개발자 툴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서치를 했고,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팀원들에게 배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 스프린트를 운영하진 않았기 때문에 칸반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워크플로우만 조금 관리하도록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안전된 업무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방법, 그리고 좀 주도적인 성향을 보시고 파트장님이 베트남 정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어요. 고미 코퍼레이션은 글로벌 이커머스를 만드는 플랫폼이다 보니 비즈니스 성격상 베트남 정산이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국내로 1차 정산이 진행이 되고 그 정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다시 정산을 해줘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웠죠. 특히 당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필요한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만 좀 알려드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자동화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당시 갖고 있던 정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 정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팀이 지원하여 조금 더 정확한 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진행하는 정산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자동화를 하지 못해 조금 아쉬웠었어요. 입사 후 한 8개월쯤 지나 당시 파트장님이 이제 CPO로 진급을 하시면서 저에게 파트장 제안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거절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백엔드 개발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지금도 갖고 있지만 백엔드 개발자로서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때문에 거절하게 되었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조금씩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내부적으로 변화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또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이 많아져서 잠시 저희 팀은 다른 건물로 이동까지 했어요. 특히 고미 파트너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게 분명했었는데 다음 파트장이 되신 파트장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금 협의를 잘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해야 할 건 많아 보였는데 정작 해야 할 건 없었죠. 일이 없었죠. 그래서
백엔드 팀원들과 매번 리팩토링하고 스타디하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이후에 조금씩 저는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곳에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직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봉 협상 전에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면서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CPO님과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기울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이직할 생각이라고 CPO님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CPO님은 조금 예상하셨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셨고,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CPO님의 외삼촌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의 결론은 CPO님도 좀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고 그걸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약간의 그 눈물도 글썽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술자리 이후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CPO님이 나를 많이 믿어주셨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대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파트장님이 팀을 이끄는데 어, 멘탈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CPO님이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파트장님이 이제 힘들어서 내려오고 싶다는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파트장이 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파트장으로 이제 고미 파트너라는 제품을 맡게 되었습니다. 굳은 결심과 함께 파트장이 되었지만, 참 웃기게도, 제가 파트장이 되자마자 격동의 시기를 바로 겪게 되었어요. 바로 팀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직을 했고, 저희 팀은 이제 개발자 2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CPO님, 대표님 모두 저에게 괜찮냐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제 마음은 솔직히 오히려 좋다였어요. 왜냐하면 나갔던 개발자들이 이끌고 어떻게 이 고민 파트너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고민이 되게 쉽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방향성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훌륭한 개발자를 제가 직접 뽑아서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에 기분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았어요. 기억해요. 하지만 내색은 따로 하진 않았고 대표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가장 큰 문제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건데 방향성은 너무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당시 대표님과 소통은 자주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대표님이 저를 많이 믿고 좋아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개발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채용에도 힘을 기울였고 이제 고미 파트너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저와 남은 개발자 한 명과 함께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개발 팀원이 6명이 추가가 돼서 고미 파트너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고도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도화를 함께 할 2명의 프론트 개발자와 1명의 노드 개발자를 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실 저는 파트 리더가 되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걸 좀 좋아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해결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리더로 보였던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점은 되게 많지만 더 훌륭한 개발자 그리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